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섬이 많은 나라,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동남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인구의 83%가 카톨릭교이며 1960년에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 여성들이 필리핀으로 시집을 갔을 정도로 한국을 원조했던 잘 살았던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침략을 당했던 필리핀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해 가까운 친구 같은데요. 우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필리핀을 빈국으로 만든 대통령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필리핀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다음으로 7번째이지만 이 중에서 북극 주변에 주로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 많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공인된 최다 섬나라는 인도네시아이고 두 번째로 필리핀입니다. 대한민국도 세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 일본 다음 네 번째로 3,300개 정도로 꽤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스페인 황실의 후원을 받아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 그때 필리핀 사마르 섬을 시작으로 필리핀을 정복하게 되고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 327년간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필리핀 독립운동가 에밀리오 아기날도 장군이 독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조약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필리핀은 다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1942년 마닐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 식민지 시대가 되었다가 1944년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레이데 섬에 상륙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끝내 미국이 마닐라를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지배권을 얻습니다. 1945년 메가더 장군이 세르지오 오스메냐 당시 대통령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며 필리핀의 긴 식민지 생활이 끝납니다. 훗날 마젤란의 배를 복원해보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젤란이 타고 간 배가 2km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일본이 보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km를 벗어났습니다. 만약 마젤란 일행이 그때 일본에 상륙했다면 일본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의 지배도 받지 않았겠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일본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가 바뀔 뻔한 순간이었네요. 이렇듯 대한민국과 많이 닮은 필리핀이 빈국으로 몰락한 데는 제11대 대통령, 독립 후 7번째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크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멜다 마르크스가 일반인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의 재산을 축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마르코스가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요. 특히 다른 대통령들보다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제도를 개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17년 9월 11일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갑이며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로 여러 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경제성장의 한계와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전혀 다른 결과로 비교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라트에서 태어나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근처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진학 중 1933년 정치가인 아버지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암살 시도로 1939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필리핀 대법원에 항소하여 1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마닐라 법정 전문 변호사로 개업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장교로 항일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65년 대통령이 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21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1969년 재선되었지만 경제사정 악화와 개혁 실패 등에 부딪히자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부패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투옥되거나 탄압받았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부정축제한 재산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마르코스 정권에 반대하는 이노에 아키노는 귀국길에 공항터미널 1의 11번 게이트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르코스는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인 피플파워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1986년 마르코스는 온갖 부정을 저질러 대선에서
하와이에서 코라손 아키노를 낙선시키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진 사퇴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89년 심장병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향년 7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 암살당한 이노이 아키노 대신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공항 터미널에서 암살당한 이노이 아키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부인 코라손 아키노와 아들 노이노이 아키노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마닐라 공항의 이름을 이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옆에는 필리핀 경제를 거덜낸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수이자 미스 필리핀 출신 이멜다 미보에 반해 만난 지 11일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 전 11일 동안 매일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꽤나 로맨틱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체는 이멜다의 손에 끼울 반지를 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정 축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6년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굴복해 이들 부부가 하와이로 도피할 때 미국 수송기 2대에 다이아몬드와 금괴, 현금, 오각 귀금속 등을 가득 실어 갔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와중에 미처 챙겨가지 못한 3,000켤레의 구두가 관저인 말라카냥궁에 남아있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말라카냥궁에 가면 마르코스 가족이 사용했던 가구, 그들 부부의 침실, 잠옷, 장남인 봉봉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곳을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마르코스는 망명 이후 조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쳤지만 배우자 이멜다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필리핀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사망 후 4년 뒤인 1993년 고향인 바탁으로 옮겨져 안치되어 왔습니다. 그 후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지만 현 로드리고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안장을 허용하여 2016년 11월 국립영웅묘지로 비밀리에 운구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화합하자는 주장과 독재자의 안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론 분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 일가는 아직까지 필리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마르코스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는 1929년생으로 90이 가까운 현재까지 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8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는 구두강 이멜다 마르코스 이야기 마르코스 2편,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진진한 마르코스가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